이슈토크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는 20일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 게임 업계가 이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게임 도시 부산의 관련 사업을 비롯해 지역의 게임 업계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질병 코드 분류와 관련된 쟁점과 함께 지역 차원의 대책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대학교 게임 애니메이션 공학과 김치용 교수,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아영화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선 이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업계 또 학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좀 거센데요. 먼저 두 분은 이 게임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게임을 질병으로 보자라는 어떤 논의는 200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었었지만 실제로 게임을 중독으로 볼 것이냐 질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든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질병으로 분류되는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는 제 입장은 그러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말도 안 되는데요. 네. 부산 사태를 하면 그거는 택도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질병 우리가 게임을 하면 몰입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걸 이제 중독이나 또 다른 질병으로 바꾸는다 그런 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네. 몰입하고 중독이나 질병은 완전히 다르다. 게임을 하다 보면 몰입해서 거기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택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예. 이 질병 등록 여부를 앞두고 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금방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에서 좀 정의하고 있는 게임 중독의 기준이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게임 중독은 행위 중독으로 우리가 흔히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의 어떤 진단 기준은 4가지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첫 번째가 이제 갈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사용하고 싶은 그것만 네. 계속 생각되어지는 갈망이라는 측면이 한 군데 있고 또 계속해서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내성의 어떤 개념이 있고요. 네. 또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이런 어떤 검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하여 게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어떤 기능장애 네. 해서 4가지로 흔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사실 이 게임 중독에 대한 정의도 조금 다르게 조금 보고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의학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중독을 기억이라든지 보상, 동기 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뇌회로에서의 어떤 질환으로 또 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게임 중독이라고 하면은 게임 중독을 너무 많이 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거나 중지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저희들은 이제 게임 중독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본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알다시피 국제질병분류 ICD라는 세계 각국의 사망이라든지 질병 통계에 사용되는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서 네. 이제 세계보건기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WHO,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ICD-10, 그래서 1990년도에 5월에 세계보건총회에서 43개국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국가들이 승인했는데, 네. 이제 요번에 될 이 ICD-11, 11은 1928년 5월에 승인돼서 이제 보면 약 한 28년 만에 이제 개정이 되는데요. 네. ICD-11 안에 들어있는 게임 장애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게이밍 디스오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범위 내에 게임을 방금 교수님 얘기했듯이 하게 되면 게임 플레이에 시간 조절이 불가능하다. 또 게임과 여타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장애가 있다. 또한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무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분류 기준이 정확하지도 않고 또 이게 확정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파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게임 장애가 질병 목록으로 좀 등재됨으로써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게임 사용이 실제로 그 질병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어떤 진단,
징후, 원인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렇지를 지금 못합니다. 예. 이런 불완전한 어떤 진단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분류를 할 경우에 초래될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예. 또 무엇보다 그 게임 중독과 관련한 그 학계의 연구를 조금 들여다보면은 동아시아 쪽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서유럽이나 네. 미국 뭐 이쪽이 아니라 동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한국을 비롯한 중국이나 일본 이쪽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의 그 연구 대상 연령이 주로 이제 10대 청소년에게 국한되어 있는 이런 어떤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연구 몇 개 국가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는 네. 이런 거를 근거로 하여 WHO라고 하면 전 인류의 어떤 질병을 관리하는 어떤 부분인데 이런 국제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단순히 질병으로 분류한다라는 것은 조금 과학적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어떤 지점이냐면 저는 또 청소년 복지가 또 주 전공이다 보니까 실제로 게임을 주로 사용하는 주 이용자층이 10대 청소년에 좀 많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청소년들을 사실 질병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버리면은 게임을 즐기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잠재적 어떤 질환군, 질병군으로 낙인의 어떤 우려가 저는 상당히 크다. 네. 근데 실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발달기에 있는 그렇죠. 시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을 주고 또 결국 이제 약물 치료로서 질병으로 분류되면 나아가야 될 텐데 네.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 들리는 이 질환군으로 몰고 가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고민이 되는 측면입니다. 네. 즉 제 말씀이 뭐 무슨 의미냐면은 이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였을 때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질병으로 바로 분류를 해서 주 이용자층이 결국 청소년인데 이들을 질병군으로 낙인화시키는 게 과연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많은 보고서를 보면은 게임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10대가 주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네. 만 10세에서 한 65세 연령층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비율이 70%가 지금 상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들이 전부 다 결국은 질환자 네. 또는 환자 이렇게 잠재적으로 된다라는 거는 좀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응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예, 저는 이 게임 중독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우리 왜 알코올 중독과 좀 비슷한 선상에서 한번 놓아서 비교를 생각해봤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 게임 현상과 뭐 가상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네. 또 뭐 총기 사고라든지 그런 네.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뭐 환청이나 환각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혹시 알코올 중독과 좀 비교하자면 네. 이건 왜 중독의 질병에 좀 포함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코올은 명확하게 그 원인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중독이다라는 진단이 명확합니다. 그에 비해서 게임은 전혀 지금 그렇지가 않죠. 예. 물론 또 일부 사건에 있어서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게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될 때는 마치 게임으로 인하여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 경험적인 어떤 근거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후소급 가설을 하는 거죠. 그런 결과를 보인 사람을 추적을 해봤더니 게임을 과하게 하더라. 그러니 게임 때문에 그렇다라는 논리로 몰고 가는 거는 예. 과학적 오류가 상당히 좀 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한 인과관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별도의 세금 부과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네. 술에는 우리가 주세가 있고요. 또 담배에는 국민건강정진기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래 되면 이제 게임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쉽지가 않다. 게임은 예를 들면은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세금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질병 코드나 분류 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네. 게임에 대한 인식 추락도가 너무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술, 뭐 마약 이런 거하고 같이 분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네. 택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게임은 문화 콘텐츠이고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인식의 변화 단계를 갖고 와야 되지 질병이나 이런 코드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술이나 담배는 사실 우리가 좀 남용하거나 좀 과하게 하면은 건강에 해롭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근데 게임은 좀 게임 오락적인 문화적인 그렇죠. 문화적인 콘텐츠이기 측면이 때문에 강하죠. 예,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저도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 게임 중독이 만약에 정식 질병으로 이제 등록이 된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좀 받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좀 보다 질병 현황 파악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개입을 위해서 게임 사용 장애 공식 진단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의학적으로 저희들이 그 순수한 의도에서 게임에 서 있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지금의 현 상황에서도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이런 지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어떤 부분은 사실 게임 우리가 흔히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게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만을 위한 즉 게임 중독만을 위한 순수한 치료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연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게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공존 질환을 9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즉 게임 중독 문제와 함께 우울이라든지 강박이라든지 충동 조절 뭐 이런 어떤 공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90% 이상인데 네. 결국 우리가 만약에 게임 중독이 질환으로서 분류가 되어진다면 그 치료법은 결국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질환의 치료법으로 적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게임 중독을 가진 분들은 결국 우울 약이라든지 충동 조절 이런 약으로 결국 치료를 받게 될 텐데 네. 그렇다면 굳이 새로운 진단명을 낼 필요가 있느냐? 자칫 의료의 어떤 과잉화의 문제도 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5년에 걸쳐서 종단 연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거죠. 매년 과몰입군에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독군에 있던 친구들의 50%가 매년 이렇게 일반군으로 내려가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일반군에 있던 친구들이 한 10% 정도는 또 이렇게 가몰입으로 들어오는 네. 조금 변화 양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 한 번 중독이라고 해서 영원히 중독이 아니고 네. 한 번 또 일반군이라 해서 계속해서 또 정상군으로 가는 건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두 집단의 이런 어떤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라고 한다면 연령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해마다 이렇게 조금 변화되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 과학적으로는 성숙의 요건이다라고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외에도 또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부모의 과잉 간섭, 과잉 기대, 이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 이런 어떤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배제하고 무조건 어떤 한 번의 진단으로 영원히 그 사람이 중독자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해가는 건 조금 오류가 많이 클 수 있겠다라는 지점에서 상당히 좀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게임 중독군도 여러 차례 연구를 했었지만 실제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한 1%에서 한 2% 사이대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적네요. 네네, 실제적으로. 어쩌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단을 통한 치료라기보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어떤 변화가 우선돼야 되는데 그런 지점은 쑥 빼버리고 개인의 탓으로 몰고 가면서 질환자로 분류하려고 하는 이런 지점은 조금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게임 이용 장애, 즉 이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등록이 되면 게임 산업과 관련된 뭐 지역 업계라든지 그런 곳들이 좀 타격을 받을 텐데요. 사실 부산은 뭐 G스타도 있고 게임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좀 아무래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산의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전반이 너무너무 큰 타격을 입는다. 이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요. 네. 알다시피 부산은 e스포츠 진흥 계획도 이미 세워져 있고 방금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듯이 G스타라는 아주 그 문화 행사로서 전국적인 행사로 아주 큰 행사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 안에 우리 게임 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따른 여러 가지 게임 문화 콘텐츠의 여러 가지 발굴에 부산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 질병이나 이렇게 갈 것 같으면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콘텐츠의 50% 이상 또 우리 그 문화 향유하는 우리 3대 콘텐츠 중에 게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또 문화와 여가 또 생활, 삶의 일부분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질병 코드로 간다 하는 것은 무리가 많이 있고 산업 전반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뭐 일단 WHO 총회를 앞두고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질병 등록이 원안대로 통과가 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경제라든지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좀 적지 않은 만큼 대책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또 사회복지다 보니까 조금 지역사회 측면에서 조금 바라본다면 네. 물론 이게 쉽게 등재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점이죠. 네. 그럼에도 이제 만약에 등재가 된다 그러면은 등록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지역사회 차원에서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섬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진단 기준이 아까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에 대한 연구, 진단 기준을 명확하는 이런 부분이 다양한 어떤 학문 영역에서 함께 들어가서 진단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부분을 조금 정해야 되는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게임 업계도 이제 이런 기회에 좀 더 자구적으로 건강하고 좀 건강한 네. 게임 산업을 위한 총체적인 어떤 조금 전환점 이런 어떤 계기를 가지고 이 게임이 정말 그 건강한 어떤 문화로 자림하기 위한 자생적 어떤 노력도 함께 좀 요구되어지고 또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정책적 좀 세밀함이 또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심을 좀 함께 기울여 주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좀 지역사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게임, 우리가 그 생활의 문화로서 갈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재미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성 게임이라든지 교육적 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 게임을 뭐 중독이다, 질병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생활, 재미, 즐거움 그리고 몰입해서 어떤 사회성, 인간관계 이런 관계로 볼 것 같으면 충분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지역사회 대학이나 이런 인력을 배출할 때도 거기에 맞는 어떤 인력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서 소규모의 뭐 컨퍼런스라든지 교육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가면은 충분히 질병 코드를 막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아까부터 이제 게임은 하나의 문화 콘텐츠다. 또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집니다. 이 게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은 너무 많은데요. 네. 게임 학개론, 게임 스토리텔링 이런 데 보면 정말 많은 게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보면은 게임이 이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에 보편화된 인문적인 문화 양성의 큰 틀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게임이 여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편리한 도구로 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게임을 통해서 사회적인 환경, 사회성의 회복, 또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구축 이런 데에 적극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게임을 적절하게 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예방책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게임을 가장 많이 주 이용하는 층은 10대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청소년들이 왜 게임에 몰입하느냐 이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사실 청소년들이 최근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어떤 환경에서 있고 그에 비하여 놀 수 있는 놀거리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좀 건강하게 놀 수 있고 다양한 자기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다양한 놀거리를 애들에게 제공해 준 다음에 네. 게임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저는 바른 순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아이들이 왜 게임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가정이라든지 지역사회 그리고 뭐 아이 개인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조금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 토대를 먼저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게임을 중독으로 가게 하는 그 경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교수님과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많이 반대하시는 만큼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